네, 시장을 오늘도 잘 즐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언급됐던 섹터와 종목들에서 또 강세 움직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종복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눈길이 딱 가는 게 하이닉스가 오늘 아주 잘 시장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의 움직임에서는 이수페타시스나 심텍도 언급해 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흐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가 또 오늘 아침에 급등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쪽도 슬슬 살아나려나 싶은 낌새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됩니다. 신고가 또 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오늘도 계속해서 고점 경신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좋은 섹터와 종목들이 많아 보입니다. 전문가님 시각 어떠실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죠, 지금. 종목이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우리 또 진행자 들어왔으니까요. 우리가 말을 되게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살아나려나가 아니고 살아나 있어요,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진짜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이게 벌써 또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화면 이거 시세판 가지고 어제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 이랬고 이랬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 봤을 때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거 막 하면서 했던 그 얘기 있죠. 그거 벌써 또 어제 다 얘기한 거거든요. 일단 오늘 가볼게요, 여러분. 해외 시장 혼조의 국내장 양호인데 이제 이거예요. 여기선 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4월 말, 5월 중순, 5월 중말순. 나는 태생의 하방 전문가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수가 밀리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게임 끝났다라는 얘기했다 하면서 막 재수 없으면 해갖고 한 거 얘기했잖아요. 어떠한 것으로 시장을 밀리는 거를 찾고 싶어도 나는 평생 25년 동안 진짜 밑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만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구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걸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였죠? 근데 지금 보일 겁니다. 아까 내가 말 갖고 얘기한 게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말들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 증시가 이제 뜨거워지려고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기사나 이런데. 이미 뜨거워갖고 용광로처럼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장 여기서 요거 움직일 때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간 거. 그죠? 예,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드디어 이제 물가지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물가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내일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갖고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이종복인데도 분명히 오늘 밤이 맞는데 근데 내일이라고 해도 오늘이 맞다라고 그걸 정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럴 때 그거 잘 가려서 잘 들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CPI가 이제 예상치보다 이전치보다 높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전치보다 예상치가 높아도 이 높게 예상되어 있는 지표 자체가 수준이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내 주장을 하기가 이건 좀 난감해요. 여러분. 대신 요거 보고 나서는 이제 또 단정형으로 내 스타일대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4월 그 관세 폭탄 터졌을 때하고 5월 달에 지수 게임 끝났다라고 얘기했으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겠어요. 어쨌든 요거 나온 다음에 미국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요거 눈치 보기. 그죠? 요거 눈치 보기가 아니냐. 요런 정도로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거만 저기 하면 되고 이제 여기서 이걸 우리가 아쉽다라고 해야 될지 바라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것도 또 이제 용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애매하면은 단정은 안 져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미국장이 이제 잘못하다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격이 너무 떠 있는데 해피림은 여기서
반도체 2차 전지가 그 우리나라의 핵심주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좋게 표현을 해야 될지 나쁘게 표현을 해야 될지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럴 때는 미국으로 가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미국은 반도체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도 5월 초중순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유리기판 얘기할 때. 그때부터인데 물론 미국이 반도체가 다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세계 증시의 그 방향, 그죠? 그걸 보는 거거든요. 미국은 다 살아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텔이 어제 엄청난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인텔 보면 삼성전자 한 2, 3주 전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원래 미국보다 더 잘 움직여야지 되는데 그런 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장은 이 미국 장 다 살아나 있고 테슬라도 결국은 한바탕 하고 다시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지수가 지금 못 가죠, 미국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최근에 이렇게 움직임이 좋았던 애들이 있었는데도 저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반대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조금 애매하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원래는 로봇을 넣으려고 하다가 로봇은 오늘 눈에 확 띄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에너지 등 강세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세판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주식시장이 시작하자마자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주식시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쪽 금융주, 건설, 그 다음에 증권, 은행, 그 다음에 조선, 방산 등의 종목들. 이쪽이 푸르스름하니까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등 포스코 그룹주 필도 포스코 퓨처부터 2차 전지 시총 상위가 조금 세게 나왔죠. 거기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다 세게 나왔죠, 여러분. 그죠? 요게 집신장수, 남학신장수.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 얘기했을 때 지수가 너무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제 지수가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수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애지간한 주식은 다 웬만하면 다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움직일 만한 섹터의 주식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정부가 들어선 지금 시점에서는 움직일 만한 주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가고 싶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 중에 또 대부분은 또 되게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 지수는 너무 많이 급등했고 대부분의 주식이 다 가고 싶은데 유독 못 간 주식이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수가 약간 탄력이 떨어지려고 하자 그동안에 못 갔던 주식들이 요때다 하고서 팍 하고 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순환매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날라다닐 거예요. 만약에 본인들이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것들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매매해도 손해는 안 나겠지만은 내가 해주는 얘기는 어차피 저렇게 결국에 가선 돌고 돌 텐데 굳이 엄청 많이 올라간 걸 따라가서 그걸 갖고 매매하다가 등어리에 땀 나느니 올 여름에 날씨도 무지하게 더운데, 그죠? 적당하니 괜찮은 애들 그냥 탁 집어넣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올라가는 걸 선택할 건지, 그 선택의 문제는 본인의 스타일. 이종복이가 권장하는 것은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주식들의 비중을 더 높여라. 이건 내가 권장하는 거.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 2차 전지, 에너지 등 강세에 이제 딱 보세요, 여러분. 우선 원익 IP를 내가 먼저 뽑아 놓은 게 그 어떤 주식도 내가 랭킹 쇼든 미스터 진단이든 진단해 줄 때 추가 매수, 돈 없으면 안 사도 돼. 그냥 눈 감고 가도 돼. 그냥 한 100종목을 얘기하면 99종목이 다 기가 막히게 다 올라가요, 여러분. 보다시피. 이 원익이도 23,500원에 40% 사서 물려갖고 저 당시에 한 몇백 원, 돈천 원 정도 아마 물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죠? 대표적인 깜되는 주식서부터 이렇게. 케이스텍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수 스페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깜이 되는 주식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보다시피 원익 IP 보면 올라간 게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 치죠.
심택 보세요. 이것은 기존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온 주식이에요. 작년 연말에서 올 초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8학년 3반 할머니가 3만 몇천 원에 물려가지고 내가 이거 10,000원대 왔을 때 진단해 줄 때 단가를 27,500원에 맞출까요? 아우, 머리 너무 좋아, 그죠? 32,000원에 맞출까요? 막 그럴 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면서 최대한으로 단가를 낮추면 좋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15,000원까지 밀렸었어요, 여러분. 27,000원에서 15,000원대로. 근데 다시 지금 25,000원을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거래 실림은 그냥 뭐 이제 32,000원에 35,000원 그냥 가는 거죠. 이런 거. 내가 먼저 얘기해 준 것은 YC캠, 피롭틱스 등 유리 기판, 심택, 코리아 서키트 쪽은 PCB 기판, 기판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날라가니까 HBM이지 않습니까? 결국 24만 닉스 왔잖아요. 그죠? 시간이 걸렸어도 결국 다 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보면 HP, SP, 그 다음에 뭐 이수, 베라시스 등 이쪽 그죠? HBM과 급등하는 거고, 브로드컴류의 리노공업 신고가 뚫어버렸고, 그죠? 칩 관련주, 이응식 랜드 등 얘들도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요새 되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금융주 지주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요게 표가 안 나는 거죠. 자람이나 이런 애들 보면 작년 12월 달 이후에는 중간중간에 움직일 때 최근 정도 움직임 정도의 폭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다 이렇게 기똥차요, 여러분. 이응직 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스코 퓨처가 이게 분명히 유상증자가 있는데도 거래량 패턴과 주가 패턴이 제일 센 게 좀 의아해한데 다 좋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에너지는 오늘은 대표적으로 원전을 봤거든요. 두산 에너빌러리가 결국은 5만 원을 뚫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 다 따라갈 것이고 미스터 진단에서 우진혜택도 한번 슬쩍 얘기했거든요. 중형과로. 뭐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로봇도 그냥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레인보우도 지금 60일선 위로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웬만해서는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장 특징은 너무 좋은 시장에서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주식들이 내가 주식인데 왜 니들만 가? 근데 해필이면 미국장이 조정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움직이는 게 좀 아쉽긴 아쉽다. 그죠?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각자 스타일대로 가되 건강하는 거는 이제 소외받은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여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더 조금 디테일하게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싶네요. 네,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디테일한 거는 신의 한 수하고 미스터 진단 와야 되는데 389 돌파, 385 지지 체크 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인데 뭐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제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최근 급등한 것들은 차익을 병행하는 거고 걔들이 죽을까 봐가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로봇이나 이쪽의 비중이 조금 높아져야지 되는 거죠. 전력은 다른 거하고 달라요. 전력은 순환매가 또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얘기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나는 증권 전문가 25년, 이토마토 17년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딱 2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 코로나를 제끼면 1번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인데, 그죠? 이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는 주식은 기세고 주식은 심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기세면 선물로 400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고 420까지 가는 것도 일도 아닐 거예요. 문제는 속도거든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놔야 됩니다. 내가 그 얘기 왜 했는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미스터 진단은 아니지만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신, 원조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보시면은 장 핵폭탄 맞아 있을 때 우리가 미스터 진단 동접자 얘기할 때 창행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 얘기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추석 때쯤 7,500, 6월 달에
6,500, 7,000. 6월 달에 6,500, 7,000이라는 얘기는 지수가, 그죠? 최소 2,750을 넘어간다는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저게. 이 인원수로. 2월 21일 날도 2,500의 안착을 5,000명으로 내가 얘기한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핵폭탄 떨어졌을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5,000명 넘기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중간이 지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버리면은 반드시 현실로 벌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엄청난 장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소외받고 있다. 그럼 나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본인이 소외받고 있는 게 뭐 때문에 소외받고 있는지를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면 그건 소외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소외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고 그럴 때 마지막 기회에서 그걸 날렸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급등을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정상적인 주식을 갖고 있었어. 근데 안 올라가. 그건 소외받는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조정 2 이야기하면서 진짜 좋은 얘기 해줬습니다. 네, 아마 또 오늘 준비해 주신 얘기 많이 귀담아 들으시면서 또 실전에 많이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정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움직일 만한 주식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에 공감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 또 다이소 패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 작업은 중요하다라는 부분 언급해주고 있고요. 올라는 갈 건데, 네, 속도하고 이제 방식의 차이인데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외된 주식이 뭘까? 네, 소외됐지만 분명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 주식들을 찾아가지고요. 포트에 넣는 작업들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한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이었습니다.